예, 안녕하세요. 삼치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오디세이를 보고 왔습니다. 놀란 감독의 화제의 작품이죠. 굉장히 관객도 많이 보고 관객들도 굉장히 많고 현재도 예매율이 1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사실 호프나 스파이더맨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프를 볼까 좀 고민했었는데 약간 호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면 영화를 진짜 사람들이 보고 욕하는 분도 있고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년 약간 호프를 봐야 한다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욕하고 보고 재밌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냥 안 보고 싶다로 저는 좀 귀결이 됐고요. 일단 호프를 봐야 뭔가 얘기를 사람들과 할 수 있다는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가뜩이나 사람들 많이 만나지도 않는데 그깟 호프 안 보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리고 나홍진 감독 맞죠? 나홍진 감독의 기본적으로 제가 나홍진 감독 영화를 추격자를 정말 재밌게 봤고요. 황해도 좀 재밌게 봤나? 좀 애매하고 그렇게 그 감독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격자 때는 진짜 재밌게 봤는데 곡성도 뭔가 그냥 솔직히 그냥 그러니까 추격자는 정말 재밌다 했다면 황해는 자극적이다. 볼만하다. 그리고 곡성 때는 완전히 이거 재미는 있는데 그냥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곡성은 좀 코미디였어요. 전 좀 코미디적 요소가 있었고 좀 유머 감각은 좀 재밌었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프는 그렇게 볼 매력을 못 느꼈고 사회적 분위기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고 스파이더맨을 볼까 했었는데 또 마블 영화가 많이 또 유치하고 그렇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마블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그 마블 영화도 어떤 페이지를 넘어가는 순간 모두가 그럴 건데 인피니티 워를 끝나고는 결국은 좀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인피니티 워 이후에는 네, 그때가 사실 거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던 마블이 마무리가 되면서 새로 또 뭔가 정을 붙이기가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스파이더맨이나 몇 명은 좀 이어지니까 여전히 컨텐츠로서의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스파이더맨도 좀 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오디세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냥 오디세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밌었고요. 정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재밌었습니다. 영화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영화적으로 굉장히 재밌었고 러닝 타임이 결코 짧지 않고 좀 긴 편이죠. 긴 편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 있으면 그 흐름이 그냥 시간이 쭉쭉쭉 흘러가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 일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한 제 느낌을 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팬이 굉장히 많죠. 팬이 굉장히 많고 저는 본 영화가 다크나이트 봤고요. 그다음에 인셉션 봤고 오펜하이머 보지 못했어요. 좀 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인터스텔라 봤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놀란 감독의 팬은 아니라서. 근데 약간 너무 놀란 감독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드는 영화 감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영화를 재밌게 잘 만드는 감독이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술 영화를 하는 사람보다 놀란 감독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또 동시에 놀란 감독을 지지하는 굉장한 열성적인 팬분들은 마치 놀란 감독이 엄청난 세계관과 엄청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보고 나면 엄청난 그런 복잡한 세계와 근데 저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잘 만드는 사람 정도? 영화 재밌게 잘 만드는 사람? 그 정도?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재밌는 영화란 거 정말 어렵죠. 영화가 재밌어야 되는 건데 재밌는 영화 쉽지 않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볼 때 재밌게 하고 끌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걸. 몰입감을 주고 그것도 엄청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뭔가 보고 났을 때 내 마음의 어떤 메시지나 사실 이런 건 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와닿는 거라던가 이런 거. 인터스텔라도 그러니까 그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각적인 게 굉장히 재밌고 몰입되지만 사실 뭔가 우주 영화 중에서 영화적 충격은 개인적으로 전 그래비티가 더 컸거든요. 같은 우주 영화라면. 정말 그래비티를 보고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 진짜 그 해방감, 말 그대로 다시 그 중력이 느껴지는 느낌, 그 영화에서 이 중력을 못 느끼고 그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무서운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쾌감이 엄청 말로 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놀란 감독의 그런 영화에서는 사실 그런 걸 못 느끼죠. 못 느꼈어요, 저는 약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사실을 너무나도 재밌게 잘 풀어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재미 하나만큼 정말 보장이 되는 감독이고 재밌었다. 정말 재밌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후기니까 좀 더 우리가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가야 되는데 먼저 말하고 싶은 건 근데 정말 그 NSOA는 여전히 윈이더라고요. 정말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또 그 미모에 또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 PC 논란이 좀 있었는데 캐스팅에서 헬레나가 좀 흑인 배우가 연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저는 놀라운 감독은 전혀 PC하지 않죠. 왜냐면 그런 뭐 좀 맞지 않는 유색 인종을 캐스팅했지만 절대 그 사람들에게 많은 대사를 주지 않습니다. 많은 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 백인 여성과 백인 남성이에요. 악역마저도 그 물론 뭐 악역 로버트 패티슨 맞죠? 어떤 그 사람과 같이 허브를 맞추는 그 남자애는 흑인이지만 사실 패티슨이 더 주된 악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주요 인물은 다 백인이에요. 네, 주요 인물은 다 백인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대사가 많이 없어요. 백인이 아니면 유색인종들은 대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PC하다는 걸 공격을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증을 하면서 사실 완벽한 고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극을 봐도 이미 지금 현대인의 얼굴은 그 시절의 조선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극을 봐도 등치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분장도 그렇고 그 완벽한 고증은 없고 그리고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서양적인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뭐 백인이라고 다 똑같은 백인입니까? 앵글로 색슨계 있고 뭐 어디계 있고 뭐 슬라브계 있고 다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흑인을 뭐 백인이었던 사람을 쓴다고 해서 그건 이미 의미가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미가 없는 이슈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인종을 캐스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뭐 이미 저는 그래 거부감은 크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문제 삼는 것도 이제는 조금 철이 지난 논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디세우스가 뭐 황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영화만 재밌다면 사실 그 거부감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인종에 대해서는 그런데 약간 캐릭터성은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세기의 미녀예요, 헬레나가. 그러면 누가 봐도 그래도 미인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겠죠. 누가 봐도 예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강한 남자라면 어느 정도 몸이 좋아야 되고 그 역할에 캐스팅할 거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축구 선수를 하는데 축구 선수 전혀 축구를 못할 것 같은 몸매의 사람을 캐스팅하는 건 그건 좀 이상하다고 봐요. 그건 좀 인종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설득력에 대한 문제니까. 그건 고증과는 좀 다른 문제니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캐스팅 자체가 뭐 피시하다고 그걸 왜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고 전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 논쟁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PC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란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인물들은 모두 백인 남녀형 여성이었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그 문제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인데 이제 맞다. NSA가 굉장히 이뻤다라고 생각했고 일단 내용 자체는 모두가 아는 오디세우스의 얘기죠.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뭐 겪는 건데 그걸 나름대로 이제 논란의 시점에서 뭐 큰 이야기의 축은 뭐 논란이 손을 대지 않죠. 너는 손을 대지 않고 큰 축은 이제 다 그대로 지어져 뭐 뜬금없는 사건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고 뭐 트로이 목마가 뭐 알고 보니 목마가 아니었다거나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거기서 근데 중요한 건 느끼는 감회나 뭐 이런 것들 캐릭터적인 것들을 이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석을 하는 건데 일단 이 다음 내용부터는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안 보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이 얘기는 메시지적으로 보면은 그냥 상당히 오래된 어른의 이야기다. 그냥 어른들이 하는 얘기다. 제우스의 법도가 무너지고 뭡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고 뭐 우리의 그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는 뭐 이 시빌리제이션을 문명이라고 번역이 돼 있긴 한데 이 시빌리제이션이 분명 문명과 좀 다른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문화권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빌리제이션을 그냥 말 그대로 문명이랑 그대로 일대일 동치시키는 것보다는 뭐 같은 가치 공유를 하는 문화권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런 문화권들이 좀 무너지는 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다양한 뭐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단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이제 상대를 속임으로써 그 트로이 성을 함락하는데 이거 자체가 뭐 약간 스스로도 어떤 고민을 하는 거죠. 제우스가 만들었던 뭐 법도 뭐 모두에게 뭐 하고 뭐 실제로 오디세우스는 여기서 사냥을 하기 전에도
알림을 준다는 거예요. 도망가게 시간을 주는 거죠. 공평하게. 이건 헌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사람이 뭐, 그 외눈박이 괴물은 그냥 잘 때 눈을 찌르고 좀 모순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크리스돌러 의도한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가 영웅적이기보다는 뭐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뭐 하여튼 내용 메시지 자체는 그냥 뭐 세상에 많은 법도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올바른 걸 지키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고, 뭐 한 가지 소문에는, 뭐 논란이 그렇게 뭐 좀, 뭐 기독교적인 가치를 좀 선호하는 뭐 그런 사람이 들은 것 같은데, 뭐 사실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뭐 제 생각에는 보수적인 가치관인 것 같아요. 보수적인 가치관이 좀 담겨져 있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인 가치관이 좀 담겨져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거는 뭐, 진보, 좌파, 뭐, 이런 뭐, 개념적인 것보다는 그냥 약간 좀 예전에 어떤 그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이 든 거는, 일단은 거의 액션 영화입니다. 액션씬이 많고요. 액션씬이 많고 보다 보면 이제는 뭐 오디세우스가 영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죠.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갈 때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맹인 돼지우리를 지키는 그 하인이 있는데 굉장한 무술 고수처럼 나옵니다. 눈을 감고도 그 톰 홀랜드의 그 움직임을 다 알면서 막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에 어떤 역할을 이분이 하나 했는데 사실 뭐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클릿이 비틀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엄청난 고수여서 뭔가 파박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근데 마지막 그 놀라운 대사를 합니다. 이분이. 오디세우스가 최종적인 어떤 그 한바탕을 해요. 마지막 최종 전투를. 그럼 이제 다 맹인이 이런 말을 하죠. 누가 이겼어? 그것도 모르는 거죠. 아니 그 뒤로만 들어도 다 알 것처럼 했는데 막 사실은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상당한,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으면서 좀 실수가 나오면서도 좀 약간 저 캐릭터는 그렇다면 왜 있었던 거지? 그냥 어떤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서인가? 저 사람들의 악행을 보여주는 것 뿐인 건가? 그럼 처음에 그런 은둔 고수 같은 설정은 왜 있었던 걸까? 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전에서 이제 전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조금 논리적으로 그냥 도적대가 거기 가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모든 설정이 넘어가지는 건지가 좀 의문인데 그게 아마 신화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돼 있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게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연출적으로는 그 막 사람이 막 방대하고 막 바글바글거리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무기도 하는데 약간 그래서 암살을 한다? 그럼 좀 더 음침한 분위기였어야 되지 않나? 또 사람도 덜하고 그것도 약간 좀 했지만 뭐 여튼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는 뭐 일단은 뭐 개인적인 마법적인 연출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돼지로 변하는 섬에 간다거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누구죠? 그죠. 키르케죠. 키르케가 이제 그 고기를 먹고 애들을 그 바꾸는 장면도 저는 뭐 그것도 연출이 굉장히 좋았고 돼지로 바꾸는 장면에서도 연출이 굉장히 좋았고 근데 약간 좀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나 어떤 상상력 이런 방법들이 솔직히 저는 막 세련되다고 느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옛날 방식도 아닌데 그냥 약간은 조금 진부함은 아니고 진부함보단 다음인데 그렇다고 막 세련되지 요즘 엄청 새로운 것도 아닌 어떤 딱 그 약간은 좀 이미 상상해보긴 했던 것들 이미 어드 매체들에서 살짝씩 나왔던 부분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엄청 근데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영화가 너무 뭐 과하게 너무 뭐 새롭고 뭐 거부감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약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분명 거부감이 있었던 연출들인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한번 상상하고 봤던 거니까 지금은 딱 좋게 그 맞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막 그래서 막 세련되거나 참신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뭐 좋았다. 좋았고, 좋았고, 또 좋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립소가 나오는데, 칼립소 배우도, 굉장히 미녀던데요. 좀 그런 것들이 이걸 보고 이제 왜 PC한 캐스팅이라고 하는지가 좀 의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칼립소는 이제는 오디세우스를 이제 묶어놓는데, 제 생각 키르케 칼립소 둘 다 인간이 아니죠. 인간인가 뭐 마녀인가 뭐 이런데, 마녀도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둘 다 결국 이제 오디세우스한테 감회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감회가 되는 인물들인데 연출 자체가 다 이렇게 재밌고 멋지고 다 그래요. 다 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우리가 사회 공동체
특히나 그리스 시대나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인인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죠. 뭐 국제법이라는 법규가 이제 규범화로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규범 이전에는 결국 종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룰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그 행정적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룰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무교론자가 늘어나고 있죠. 무신론자들이. 이 현대사회로 올수록. 왜냐면 한편으로는 이제 종교라는 필요성이 굉장히 약 옅어지고 있는 거죠. 옅어지고 있는 시대인 거고. 예, 그런 거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제가 의문인 게, 오디세우스가 중간에 보면은 돌아와서 에네스랑 대화를 나누고, 또 아테네와도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분명 속세를 초월한 어떤 무언가를 깨달은 자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신한테도 모든 걸 맡기고 막 파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 그 속세를 한번 벗어나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느낌을 연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원래 그러니까 그 연출을 했으면 뭔가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와서 결국 자기 와이프 지키는 거죠. 와이프 구원자들 보고 이제 이 제우스의 법대로 지키지 않은 이자들을 아주 화가 나서 다 죽이는 방식의 어떤 대숙청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신화적 사실이니까 신화에서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건데 그럼 앞에 뭔가를 깨달은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나? 어색하지 않냐는 거죠. 굉장히 왜냐면은 깨닫고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나? 그래서 그게 조금 뭐가 어색했어요. 그 부분이. 차라리 그거에서 좀 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걔가 막 그 어떤 이 속세를 초월한 존재처럼 뭔가를 깨달은 존재라는 것 같은 연출을 아예 없애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계속해서 운명에 저항하는 사람인 거니까 뭔가 저항적이고 그래서 차라리 마지막에 왔을 때 좀 더 테토스럽게 그냥 뭐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게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제가 감독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그 사람이 더 놀란 건데 더 훌륭할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래야 뭔가 이게 일관성 있는데 갑자기 와갖고 막 내가 전쟁에서 뭐 누구를 죽이고 이게 엄청 번민과 고뇌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무기 다 옥상에 가둬 놓고 일방적인 학살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깨달은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달까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와닿지 않았고 뭐 악과 선은 본인이 판단하나? 그럼 트로이 때는 왜 죄책감을 느낀 거지? 트로이에서는 아테네 신을 섬기기 때문에 같은 신을 섬기니까 그걸로 그치만 그렇게 따지면 거기 구원자들은 신을 안 믿나? 그 사람들도 신을 믿는데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나? 그 사람들은 거린들한테 잘해주지 않죠? 그게 뭐예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신을 믿지 않는다. 제우스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그런 서사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사실은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하여튼 뭐 마지막은 거의 뭐 맷 데이먼의 몰래카메라가 간답니다. 혼자서 이제 막 이것저것 하는데 그냥 막 몰래카메라가 간다처럼 혼자 막 뒤집어 쓰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영화에서 톰 홀랜드와가 오디세이랑 스파이더맨 다 나오는데 두 개 다 흥행인 거 보고 참 이게 다작을 하고 이게 되는구나 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 듄에 젠데이아도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 배우들은 참으로 다작을 많이 하는구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맞아. 앨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선생님 뭔가 그 좀 중성적이더라고요. 확실히 중성적이고 앨런 페이지 맞나요? 이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색했어요. 뭔가 그러니까 그 연기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게 하나만 얘기하면 얘기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어제 사실 부고니아까지 봤습니다.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죠. 솔직히 재미로는 오디세이가 더 재밌지만, 제가 지구를 지켜라 사실 못 봤어요. 근데 반전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고니아는 제가 지구를 지켜라를 바로 봤다면 지려버렸을 것 같아. 정말. 진짜 미쳐버렸을 것 같아. 근데 또 부고니아를 통해서 봤는데, 근데 그 반전을 알면서 보니까 정말 좀 감동이 덜했지만, 이게 서사가 탁탁 쌓여서 마지막에 내가 지구를 지켜라를 봤으면 얼마나 이게 자체가 너무 웃기고 풍자 같고 이게 얼마나 미칠 듯한 그 쾌감을 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란 감독 영화에는 없는 건데 이제 이런 번뜩이면서 갑자기 나의 그 신선함으로 푸르륵 그 스파크를 주는 느낌은 이제 놀란 감독 영화에서 잘 못 느끼거든요. 이런 거 이제 가끔씩 그런 영화들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단순한 재미를 느끼는 어떤 명작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부고니아도 정말 재밌었고요. 뭐 억지로 연결하자면 부고니아에 나온 그 이제 회장이죠. 엠마 스톤인가요? 여자분. 네, 엠마 스톤 맞죠? 엠마 스톤이 이제 똑같죠. 지구에 와서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온갖 고초를 겪죠. 온갖 그 숙련지명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서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고초를 겪는데 오디세이 세계관과 어떻게 이어볼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부고니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외계인으로 대기업 회장을 이제 뭐 의약품도 팔고 이런 대기업 회장을 외계인이라고 의심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지구를 이제 점령하고 점령이 아니라 이제 인간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을 납치해서 벌어지는 소동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테디라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전혀 영웅이 아닙니다. 전혀 영웅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정말 어릴 때부터 괴롭힘 당하고 뭐 어머니도 그런 어떤 대기업의 실험 아닌 그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굉장히 소외된 인물이고 굉장히 사회에서 벗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외계인 때문에. 그리고 그 의약품,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아프게 만든 그 약을 제조한 회사의 회장은 안드로메다인이라 지구를 점령하러 온, 지구 인류를 파괴하러 온. 그리고 이제 막 안드로메다인들을 찾는데 그 납치를 해서 이제 고문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정신병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연출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고, 결국 오디세이든 부고니아든 제 생각에는 이 작가라고 할까, 이 작품들이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사회 통합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오디세이에서 이제 논란이 말하는 건 이제 사회 통합이 이제 분리되고 이제 우리가 도덕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뭔가 우리가 같은 시빌리제이션 속에 사는 사람들끼리 이 시빌리제이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무너뜨리면 뭐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이게 시빌리제이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고 이걸 굉장히 경계하는 영화인 거죠. 왜냐면 이 시빌리제이션이 선이고 저게 바깥이 악이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뭐 우리가 배려하고 따뜻함을 갖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반대로 이제 부고니아에서 보는 세계관은 뭡니까? 이 공동체는 사실 이 시빌리제이션은 착취적 시빌리제이션이죠. 기득권들이. 여기서 소외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디세이로 가면 거기 노젓는 사람, 거기에 하인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엘리어 페이지도 기득권한테 속임당했잖아요. 그 사람은 죄가 뭐가 있어요? 걔가 제우스의 법칙을 안 지킨 게 뭐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그런 비극을 당해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이 오디세이 이 그리스 시대에서 그걸 지킬까요? 돌아왔어요. 물론 죽었지만 시온이 와서 다시 제우스의 법도를 지킬까요? 의미가 없죠. 제우스의 법도를 안 지켜도 상대도 안 지키거나 여태 돌아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약속을 지켜도 약속을 안 지키잖아. 그 기득권 애들이 자기 그냥 착취한 거 아니야. 자기가 군대나 대신 가고 자기 가족 먹여 살려준다고 하는 그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부고니아나 이어지는 건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오디세이는 약간 보수적인 영화고요. 부고니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진보적인 영화죠. 그러니까 우파적과 좌파적인 역할인데 또 정치적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근데 결국 우리가 사회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으로 사회 통합을 하자. 이제 오디세이가 잃어버린 도덕적 가치를. 근데 제가 볼 때 부고니아는 뭡니까? 소외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 이너서클로 들고 올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 사회를 에 대해서 공격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공격성은 뭐예요? 또다시 이 사회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뭐 부고디아의 결말은 뭐 그냥 갑자기 이제 굉장히 그 유쾌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유쾌하게 넘어가니까 이거는 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두 영화 다 너무 훌륭했고 재밌었고 뭐 그래서 하필 또 같은 날 봤는데 억지로 이야기를 짜내자면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두 영화 다 재밌었고 그리고 뭐 여담으로 말을 좀 하자면은 아이맥스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보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아이맥스로 볼 걸 하면서 아이맥스로 봤더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이맥스로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오디세이 스포일러라고 했지만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스포일러도 아니에요. 큰 스포일러도 아니고. 하여튼 뭐 오랜만에 정말 제가 사실 극장을 좀 오랜만에 갔어요. 그리고 팝콘도 먹고 했는데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한편에 좀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 간 것도 좋아하는데 좋은 영화 봐서 되게 좋았다. 그리고 웬만하면 보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 생각에 오디세이는 이 작품이나 입소문 봤을 때 1,000만 원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맷 데이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냥 그리스판 본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네, 맷 데이먼은 죽지 않아. 맷 데이먼은 개셉니다. 맷 데이먼은 죽지 않죠. 본 시리즈죠. 솔직히 본 시리즈 부금을 깔아도 뭐 어색하지 않은 장면들이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는 잠입을 할 때 자기 정체를 숨기고 할 때, 그때 사실 뭐, 그 있죠? 본 시리즈, 네 하는 거 있죠? 그거 딱 틀면은 간지 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의문인 게 이런 영화 보면 이제 오디세우스가 7년 동안 이제는 섬에 갇혀서 이제 그걸 있는데 이제 몸이 계속 좋거든요. 영화적 허용이겠죠. 네, 영화적 허용일 거라고 봅니다. 영화적 허용이죠. 원래 근육이 다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은 이제 원시적인 삶이니까
운동량이 많으려나요? 어쨌든, 근데 여담이지만 정말 제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지중해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지중해 가서 그 바다를 보고 그리스를 여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정말 바다도 이쁘고 풍경도 좋고 그 지중해 제가 옛날 어릴 때 그리스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그 기후도 너무 좋고 지중해성 기후가 너무 좋고 하여튼 뭐 아주 지중해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저 영상 자주 올리려고 하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은데 일단 오늘은 굉장히 빠른 텀 안에 올라가는 건데 다음은 이제 뭘로 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만화 리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영화를 봤고 또 오디세이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메모를 하고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OTT로 보면은 제가 영화를 보고 메모하고 이건 해야겠다는데, 극장에서 보니까 한 번밖에 못 보니까 이게 좀 할 얘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다면 좋았을 텐데, 좀 그게 아쉽긴 하네요.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